천식인 듯 천식 아닌 천식 같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란 기도가 좁아지거나 폐기종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흡연이 가장 큰 적. 담배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흡연이 불로 비극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네, 사람은 한 달 정도 굶어도 살 수가 있고요. 잠을 열흘 동안 자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는다면 채 몇 분도 견디기 힘들겠죠. 네, 그렇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숨을 조여오는 소리 없는 살인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대구 파티마병원 호흡기내과 유성근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할 내용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숨이 찬 질환인데요. 그래서 숨이 차면은 혹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숨은 왜 찰까? 이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숨이 차게 됩니다. 이 산소가 왜 부족하게 되느냐? 이 산소는 우리 숨을 쉴 때 우리 폐에서 밖에 있는 대기에 있는 공기를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다 분포가 되게 됩니다. 이런 폐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이 폐에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 몸에 가져왔는 거를 우리 몸으로 보내주는 심장, 혈관, 혈액에 문제가 있으면은 숨이 차게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폐에서 하는 일만 따로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밖에 있는 산소를 코나 입으로 해서 들어 마시게 되면은 기관지를 통해서 폐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마지막 부분인 폐포 꽈리에 이제 산소가 전달이 됩니다. 그 산소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 있는 적혈구로 가게 되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나오게 돼서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폐에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게 만성폐쇄성 질환입니다. 만성적으로 기도가 좁아지고 폐기종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런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숨을 쉴 때 내쉬는 숨이 어려워지고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서 기침, 가래가 많아집니다. 대부분 흡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만성기관지염 패턴과 폐기종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먼저 만성기관지염 패턴을 먼저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기관지는 기관지 안에 내부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성기관지염이 되게 되면은 기관지 안에 이렇게 붓고 기관지 안 내부가 좁아지면서 그 안에 가래가 차고, 이 가래 때문에 기침도 나고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패턴은 폐기종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폐기종은 폐의 마지막 부분인 흡합과리 폐포가 망가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폐 아닌 폐기종 폐를 이제 수술해서 빼보면은 폐 안에 구멍이 숭숭숭숭 빈 곳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합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무엇인지 간단히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제 주변에 보면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인지 알고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다 이렇게 네.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고, 반대로 천식인 줄 알고 갔더니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예. 두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렵습니다.
두 가지 질환이 둘 다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도 비슷하고 나타나는 양상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40세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전체적인 증상들이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호흡 곤란이 생기고 청명이 일어나서 숨 쉴 때 색색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나게 됩니다. 대부분 담배하고 연관이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진행했는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되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빠지게 되고 천식은 그에 반해서 이제 젊은 환자 주로 20, 30대에 발병이 되고 흡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화가 되었을 때는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비슷하게 기침, 가래, 숨차고 이런 게 생기지만 또 괜찮을 때는 정상 사람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어느 정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병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매한 나이에서는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생소한 병명과는 달리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발병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시청자분도 잘 모르는 병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은 40세 이상 성인에서 13.4% 정도에 발생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들 중에 실제로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진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하기도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6년 통계에 의하면은 7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사망하게 될 때는 폐렴으로 사망을 하거나 실제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동반 질환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 아니면 폐암 여러 가지 다른 암들과 같이 동반되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런 7위 아닌 더 높은 순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국내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질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흡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 그 가장 큰 원인이 흡연으로 인한 폐 손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담배입니다. 담배에 의해서 생기고 담배에서 악화가 되고 담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항상 환자가 오면은 금연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이런 흡연에 의해서 이제 폐기능 감소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 이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폐기능이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흡연을 하고 거기에 이제 폐기능을 감소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폐기능을 감소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금연을 하게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는 돌아가진 않지만 거기에서 감소 속도는 줄어들어서 천천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연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기능 장애가 생기고 호흡 곤란이 생기고 기침 가래가 생기고 거기에서 되돌아오지 않게 계속 나빠지면서 사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보면은 20년 전에만 보면은 남성 흡연율이 68.2%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2014년 발표에 보면은 성인 남성의 경우는 60%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40%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에 있어서 흡연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제 학생들, 이제 청소년들 에 있어서 흡연율은 전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새해가 되면 담배부터 끊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 주범이 바로 담배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예.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부분은 흡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일하는 환경, 직업에 의해서 생기는 유해성 물질이나 화학약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타고날 때 이제 폐에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나서 기관지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 마지막으로 실내외인 공해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여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에 의해서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밖에는 이제 공해 때문에 뭐 공장이나 자동차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지만 실내에서는 이제 요리나 특히 여성분들 최근에 이제 제가 진단하는 환자 중에 한 분은 60대 아주머니인데 이제 요리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직업인 주방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이 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상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분진 마스크나 이런 거를 사용하여 가지고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유의해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작업 현장에서도 세심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이제 원인과 증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단을 정확하게 이루어줘야지 제가 치료도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면 보통 증상이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물론 청진을 해서 폐에서 나는 소리도 확인을 하고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 노출이 있는지, 담배를 피는지, 작업 환경이 어떤지, 실내 공기 오염이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의심이 되면은 이제 폐 기능 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폐 기능 검사인데요. 이런 폐 기능 검사는 환자분이 기계에 이제 입을 대고 후 세게 부세요, 세게 부세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얼마나 나오고 잘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폐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폐 기능 검사하면은 이런 결과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폐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앞으로 약을 썼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흉부 X선 검사를 해서 조금의 도움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알아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까 그 질환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도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완치를 하기 위한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분 증상, 기침, 가래를 완화시키고 이제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런 약제 이제에는 기관지 확장제, 항염증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이제 흡입제로 흡입하여 사용하는 약제가 있고 먹는 약, 주사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약이라 하면 다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장기간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게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약은 이런 먹는 약이나 주사약제보다는 흡입치료제가 주 치료제가 됩니다. 이런 흡입제는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 흡입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환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이 안 되면은 불규칙하게 약물이 몸에 들어가고 그거에 의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 마셔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입 안이나 목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비해서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 폐에만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은 적게 됩니다. 그리고 폐에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작용하게 되고 사용이 하다 보면은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와 다르게 통증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흡입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흡입제는 크게 응급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제 지속적으로 평생 계속 사용해야 되는 약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흡입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규칙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매일 사용해야 되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의 상태나 뭐 정상 정도, 폐기능 검사의 뭐 정도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제 담배가 제일 큰 원인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하게 되고요. 직업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직업 환경이나 이런 걸 변화를 시킨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이나 폐렴이 걸렸을 때 급성 악화가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독감이나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꼭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지속되면은 이제 심장이나 뇌에 이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산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환자분이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산소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대상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산소 수치가 많이 낮은 분들은 이런 것을 이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소 처방전을 하여 가지고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사람이 이렇게 호흡 훈련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코로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입을 오므려서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여 가지고 횡격막이 튼튼하게 해서 이제 호흡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덜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번 손상된 폐는 그 정상적으로 회복이 네. 불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환자들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가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 이제 금연하고 원인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입니다. 이런 폐질환이 있으면은 환자분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분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움직이면 숨이 차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이 근육이 약해진 것 때문에 호흡 곤란이 다시 생기고 그 호흡 곤란이 또 활동 감소를 시키고 컨디션을 더 나빠게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약간 숨이 차더라도 운동을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방법으로는 이제 걷기, 자전거, 트레드밀 이런 것들이 있고 무엇이든 이제 환자분이 약간 숨찰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짧게는 15분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루하루씩 조금씩 늘려가서 1시간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씩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한 3-4번 정도는 이런 운동을 해서 이런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호흡곤란을 덜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기나 폐렴, 독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성 악화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급성 악화가 생기면은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흡입제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런 흡입제를 하여도 이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약이 좀 남았는데 어떡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외래든 아니면 응급실을 오든 방문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오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와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폐렴으로 동반되어서 이제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흡입제를 사용을 해보고 호전이 없다면은 바로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추워지는 시절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시절에는 저희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힘들어서 응급실로 찾아오는 경우 병원을 찾아와서 약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많은 이런 겨울 시절에는 이제 외출 시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제 지방 공기를 습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야기했듯이 독감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필요합니다. 나는 뭐 작년에 맞았는데 원래 또 맞아야 되는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이제 달라지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이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생에 이제 1번 내지 2번 정도 맞게 되는데 약에 따라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맞을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금연, 운동, 그리고 뭐 잘 드셔야 됩니다. 고기가 뭐 몸에 안 좋다고 안 드시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고기도 잘 드셔야 되고 모든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운동을 하고 해야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런 근육들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흡입제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서 이제 호흡곤란이 악화가 안 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연 같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겠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과 치료의 시작은 금연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금연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더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금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호흡기내과 유성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최희영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